돌마케팅 잡설 그 5번째. 일단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잡설 4번을 녹음하고 영상을 만들 때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감기약인지 뭔지 모를 약을 먹어서 잡설 4번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냥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녹음하고 영상 만드는 걸 걸러야 되겠어요. 괜히 이상한 거 만들어서 올리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같은 돌마케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잡설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몬이에요. 요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나오는 악당인데 이게 굉장히 현실성이 있어서 좀 깊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케팅 4번에서 말씀드렸던 필립 코틀러 아저씨의 영적 마케팅. 여기서 그 아저씨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좀 더 과거로 가면 나우누리, 천리안 이런 게 보급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제가 지금 이걸 문제라고 표현하죠. 마케팅에서는 이거를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고 나쁜 것은 더 나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소통이 활발해진다. 그러면 좋은 기업, 착한 기업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지고 장사가 더 잘 돼요. 사람들이 저 기업 최고다. 저기서 파는 제품은 짱이다. 이러고 알아서들 마케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나쁜 기업, 양아치 같은 기업은 어때요? 사람들이 소통할수록 장사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도 이런 현상은 있었어요. 구전, 입소문. 그런데 이게 인터넷을 통해 급격하게 빨라지고 넓어지면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보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좋은 기업보다는 나쁜 기업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옆집의 철수가 참 공부도 잘하고 효자래. 이런 거는 그다지 이슈가 안 돼요. 그런데 철수가 알고 보니 학교에서 애들 때리고 돈 뺏고 그랬대. 이러면 그 말이 산불처럼 번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나쁜 기업들은 당연히 사람들 간의 소통을 싫어하고 좋은 기업, 착한 기업도 사람들 간의 소통을 문제로 인식했어요. 왜냐하면 착한 기업이 100가지 일을 잘해도 사람들은 한 가지 잘못만 떠든다는 거죠. 착한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원망스러운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거는 눈길조차 안 주더니 한 번 실수하니까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 뜯는구나. 착한 기업도 이렇게 실망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마케팅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걸 문제라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위험하고 나쁜 거다. 필립 코틀러는 영적 마케팅을 말하는데 사실 이거 마케팅 실무로 가면 이거를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이상적인 꿈 같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좋죠. 사람들은 소통하고 기업은 그 소통에 어울리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니 사회적 책임이니 이런 이론과 생각들이 책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으니까 제대로 실행되질 못하는 거죠. 물론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도 있어요. 기업이 소통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서 아주 대박난 기업, 대박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마케팅은 그런 거를 그냥 논외로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이 그렇게 잘났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착하고 돈도 잘 번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걔를 그냥 부정해버려요. 아줌마들의 허풍이겠거니. 그런 애는 극히 특별한 경우겠거니. 이러면서 부정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내가 병신이 안 되거든요. 인지부조화, 지각적 방어, 이런 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좋은 기업은 극히 소수, 극히 특별한 경우로 치부해요. 안 그럼 지들이 병신 같은 기업이 되거든. 그래서 현실적인 마케팅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억제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 간의 소통은 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 이거죠. 스타크래프트로 다시 비유하자면 아몬이 칼라를 오염시킨 겁니다. 아몬이 칼라를 오염시켜서 프로토스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었듯이 현대 마케팅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이런 거를 오염시켜서 사람들을 멍청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나쁜 바이럴, 한국식 바이럴 마케팅도 결국 그겁니다. 사람들 간의 소통을 오염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골치가 아픈 게 아몬에게도 이유는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유는 있어요. 잘하는 거 100개에는 관심도 없고 나쁜 거 하나 가지고 아주 그냥 기업을 개쓰레기로 만드는 게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이나 하면 안 그러겠어요? 억울하잖아. 이러면 착한 기업, 좋은 기업도 한순간에 나쁜 기업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만날 사회공헌하고 봉사해봐야 의미 없다는 거지. 내가 미쳤다고 착한 기업 하나? 그냥 나쁜 기업 하면서 돈 더 버는 게 남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나마 양심 지키고 페어플라이 하던 기업들도 사람들한테, 소비자한테 실망하고 돌아섰습니다. 이걸 누굴 욕할 거예요? 그 기업이 잘못한 겁니까? 만약 그 기업이 잘못했다면 그 기업은 망했어야 돼요. 나쁜 기업은 망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망하긴커녕 더 장사 잘하고 돈도 더 많이 벌어. 이러면 그 기업만을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정상이라면 망했어야 할 기업이 더 크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사람들 책임이 더 커요. 욕을 하려면 소비자들 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딜레마지만 저는 소비자에게 좀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착한 기업이 변절을 하겠냐고요. 이거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국 기업들이 졌다고가 된 데에는 한국 소비자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 하는 거 보세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한국 시장만 들어왔다 하면 생양아치가 돼버려요. 걔들이 그냥 그러는 거 아닙니다. 소비자 분석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 소비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서는 생양아치가 되는 게 최고의 경영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멀쩡한 기업, 착한 기업도 한국 시장에만 들어오면 양아치가 된다. 이게 왜 그런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칭찬하자는 겁니다. 이제 칭찬도 좀 하세요. 인터넷이라는 소통의 공간을 이용해서 착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칭찬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지. 정말 어려워요. 한국에는 그런 기업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아직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숨은 보석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물건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힘을 얻어요. 기업은요, 소비자들이 키우는 겁니다. 기업이 지 혼자 알아서 크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키우고 살찌우는 건 소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좋은 기업, 착한 기업을 찾아서 더 성장시키고 살찌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기업들도 그걸 보고 따라해요. 와, 저기는 사회공헌을 하니까 매출이 팍팍 느는구나. 이런다는 거죠. 한국은 지금 이게 거꾸로잖아요. 나쁜 기업이 매출이 팍팍 늘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외국 기업조차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려면 나쁜 기업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한 기업을 칭찬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혼자만 하지 말고 인터넷이라는 소통의 공간을 활용해서 극대화시켜야 돼요. 이렇게 되면 마케팅의 양상이 바뀝니다. 정확히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암원의 수화들이 알바생, 영업사원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까지 걔들의 업무는 자기 기업의 부정적인 글들을 반박하고 분탕질 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쁜 기업을 욕하는 게 아니라 착한 기업을 칭찬한다? 더군다나 사회공헌 활동을 칭찬한다? 그러면 걔들은 상황이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어떤 제품이 좋다고 칭찬을 하면 그 제품의 단점을 끄집어내기라도 하지. 단점 없는 제품은 없으니까. 근데 사회공헌을 칭찬해버리면 이게 까기가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기업들이 지들도 사회공헌 한다고 짓거려봐야 CR도 안 먹혀요. 나쁜 짓거리에서 1억 벌고 1,000만 원 기부하면 그게 착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쁜 기업들은 사회공헌을 자랑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알바들 풀어서 우리도 사회공헌 했습니다. 이래봐야 효과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나쁜 기업인 거 뻔히 다 알거든. 아몬의 소아들이 못하는 거, 알바, 영업사원들이 할 수 없는 거, 그걸 공략해야 됩니다. 착한 기업의 사회공헌을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든 기업의 사회공헌도 포함돼야 됩니다. 솔직히 나는 저 제품이 더 좋은데 가만 보니 저 제품은 나쁜 기업 거야. 그런데 이 제품은 살짝 부족하지만 이걸 만든 기업이 참 착해. 그러면 착한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착한 기업의 제품을 사주고 살찌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착한 기업이 더 많아지고 성장할수록 결국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요.
그 기업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착한 기업이 잘 나가면 사회가 풍족해지고 결국엔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순환이에요. 낙수 효과 있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기업이 잘 먹고 잘 살면 국민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 모양인 건 제일 위에서 지 혼자 물을 다 받아 처먹는 나쁜 기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제일 위에 착한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낙수 효과 지대로죠. 한국은 진짜 경제 성장하는 거고 헬조선은 해븐조선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제가 29억 9천만 원 받았다고 오해받을까봐 기업 이름을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한국에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사회공헌하고 투명 경영하는 개들을 살려야 됩니다. 한국의 경제 위기가 와서 다른 기업들이 다 무너져도 개들은 무너지면 안 돼요. 한국에서 착한 기업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개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진짜 꿈도 희망도 없는 거예요. 착한 기업이 진짜 멸종돼 버리는 겁니다. 근래 아주 쇼킹한 일이 있었죠. 스타워즈와 엑소의 콜라보레이션. 엑소라는 아이돌 그룹이 도대체 스타워즈와 무슨 상관이냐? 명작에 아이돌 묻었다. 실망이다. 뭐 엄청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마케팅으로서는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스타워즈에 아이돌 넣는 건 좀 안 좋지만 마케팅의 눈으로 보면 아주 멋진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전략도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간단한 생각입니다. 스타워즈는 고전 명작이죠. 한국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과거 SF 팬들에게 있어선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마케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케팅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봅니다. 그럼 마케팅은 당연히 옛날 사람이 아니라 요즘 사람, 젊은 세대들을 타깃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젊은 여자 사람들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젊은 남자 사람들은 원래 SF 좋아하거든요. 젊은 남자한테도 그다지 마케팅 필요 없어요. 그냥 광선검 나오는 예고편만 만들어 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찾아보고 지들이 알아서 극장 갑니다.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젊은 여자들은 어때요? 스타워즈랑 스타트rek을 헷갈려하고 SF, 강성검 이런 거에 그닥 흥미 없잖아요.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른 걸 이용해서 스타워즈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딱 맞는 게 엑소예요.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만약에 목표 소비자가 젊은 남자였으면 엑소가 아니라 여성 아이돌 그룹이 선택됐을 겁니다. 사실 이걸로 인터넷이 떠들썩한 거 보고 저는 좀 이상했어요. 이거는 마케팅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요즘 제가 이 말을 되게 자주 하는데 마케팅은 상식이에요. 무슨 전략, 무슨 컨셉, 그런 거 다 상식에서 움직입니다. 소비자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마케팅이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있죠. 가만 보면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름에 더워하고 겨울에 추워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을 뭐 복잡하고 어렵게 다룰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고전 SF 명작 스타워즈? 그러면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그 중에서도 여자를 타깃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려 디즈니에서 기획한 마케팅입니다. 이거 오해하는 분들 계신데, 엑소 스타워즈 콜라보레이션은 스타워즈 측에서, 디즈니 측에서 먼저 제시한 거예요. 엑소나 엑소 기획사가 제시한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디즈니에서, 그 디즈니의 천재적인 마케팅 팀에서 엑소를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어때요? 마케팅 이거 진짜 별거 아니죠? 글로벌이자 천재들의 마케팅도 결국엔 이토록 상식적이고 단순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마케팅을 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케팅을 배우면 조사, 분석, 전략, 실행, 인간의 심리와 행동,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케팅 기획을 하면 그거에 발목이 잡혀버려요. 무슨 분석, 무슨 이론, 무슨 모델,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점점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기획이고 전략은 뻔한데, 그냥 딱 보면 딱 나오는데,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믿지를 못해. 왜냐면 내가 배운 건 이만큼인데, 정작 마케팅이 너무 쉬우니까 이게 아닐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뭔가 더 없나, 그러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그거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기획과 전략은 미로가 돼버립니다. 네 전략을 한번 설명해봐라. 네 기획을 프레젠테이션 해봐라. 그러면 자기도 그걸 잘 설명을 못해요. 워낙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가 봐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기획이든 전략이든 그거 한번 설명해 봐라 했을 때 딱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기획이고 전략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케팅은 소비자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전문 지식을 배운 마케터의 눈높이를 맞추면 일반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난해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광고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광고는 뭘 팔겠다는 건지, 도대체 뭘 말하겠다는 건지 감도 안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광고들을 대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배웁니다. 광고의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암튼 머시기를 거시기한 막 분석을 하면서 배워요. 그렇게 배운 애들이 만드는 광고는 어떻게 써요? 미친 광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들은 몰라요. 지들은 그런 걸 분석하고 배웠기 때문에 광고를 보면 딱 보입니다. 근데 그걸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면 어떻겠어요? 박살 나는 거죠. 이게 사실 제가 겪은 시행착오입니다. 돌마케팅 쭉 보신 분들은 저라는 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범생이, 책벌레, 도서관 죽돌이, 찌질이. 네, 그게 접니다. 제가 학생 때는 진짜 해외 논문까지 번역해 가면서 온갖 분석이며 이론이며 모델이며 미친 듯이 파고 들었어요. 그래서 공모전 같은 거 할 때 내가 아는 지식들을 미친 듯이 뿜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같이 공모전 하는 팀원들은 와, 대단하다. 우리 이거 엄청난 거 하나 만들었다. 그러고 박수를 치고 감동을 했지만 공모전은 다 떨어져. 왜냐면 그거는 마케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이만큼 배웠어 라고 하는 거만이고 허세지.
마케팅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광고 보고 다 알아듣고 이해를 하지. 그런데 소비자는, 사람들은 어쩔 거냐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소비자를 눈꼽만치도 생각하질 않은 거예요. 제가 정말 멍청한 짓 한 겁니다. 제가 관심법을 좀 써볼까요? 지금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전공하는 2학년, 3학년 정도, 그 정도 학생들이 한국 TV에 나오는 한국 광고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광고를 저렇게밖에 못 만들어? 크리에이티브는 뭐 어디 엿바꿔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미친 크리에이티브를 했어요. 그래서 물 먹었습니다. 한국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심한 한국 광고들, 그게 한심한 게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만약 한국 광고가 허접하다면 한국 소비자의 눈높이가 허접하다는 겁니다. 마케팅을 배우는 분들, 공모전을 하는 분들,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어,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지난 잡설에서 개인 방송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11월 28일 토요일에 오늘의 유머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마케팅 소개를 하러 갔었어요. 거기 경제 게시판에 돌마케팅을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광고쟁이라고 신고당하고 탈퇴했어요. 거기 오늘의 유머를 하는 사람이 저를 신고했다길래 그냥 제가 탈퇴했습니다. 쫓겨나는 것보다는 제 발로 직접 걸어 나오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오늘의 유머라는 곳에서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어요. 제가 여러 커뮤니티 중에서 오늘의 유머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중의 성향이 강하다는 거고, 다음은 저작권 인식이 강하다는 거였어요. 공중의 성향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마케팅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작권 인식이 강하다는 건 뭐겠어요? 돌 마케팅이 개인 콘텐츠로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주 깔끔하게 부서졌습니다. 제가 오늘의 유머라는 커뮤니티 분석을 잘못한 거죠. 제 실수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땅 파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이 부모한테 몇십억을 물려받거나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처럼 흙수저는 아니더라도 다들 막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걸 굉장히 안 좋게 봐요. 돈벌레, 사기꾼 취급을 합니다. 제가 오늘의 유머를 가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돌마케팅을 열심히 꾸려왔는데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가 들어있다 해서 신고를 당하더라고요. 이게 좀 좌절스럽습니다. 짧으면 30분, 보통은 40분,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이게 유튜브 광고 하나 넣을 만한 자격도 없는 걸까요? 콘텐츠 제작자가 수익을 얻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개인 콘텐츠 전체의 문제예요. 기존의 대중매체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 방송, 개인 콘텐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잡설에서 콘텐츠 향상이 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개인 콘텐츠는 수익을 얻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요. 개인 방송,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열정 페이를 요구합니다. 이러면 개인 방송, 그리고 개인 콘텐츠가 성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말 그대로 그냥 취미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콘텐츠 향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게임하는 거 카메라 틀어놓고 그냥 내가 밥 먹는 영상 찍는 거예요. 뭐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거를 다 취미로 해야 됩니다. 개인 콘텐츠는 콘텐츠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저작권 인식이 강한 오늘의 유머에서조차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광고 넣어놨으니 너 신고한다. 방송사, 언론사 전부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곳이죠. 드라마, 예능, 다큐, 뉴스 전부 광고 수익으로 제작된 콘텐츠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전혀 비판하지 않아요. 프로그램 앞뒤로 광고 10편 이상이 붙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 콘텐츠에는 배너 광고 하나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좀 상식을 벗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TV, 라디오에 광고 나오는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드라마, 예능을 보고 싶은데 왜 광고가 나오냐고 난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인식이 개인 콘텐츠를 콘텐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작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개인 콘텐츠에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콘텐츠가 아니니까 광고를 넣지 말라는 거죠. 네 노력은 노력이 아니라는 거지.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 방송이 성장하고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개인 콘텐츠를 받아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실수한 겁니다. 개인 콘텐츠로는 수익을 얻을 수 없다. 개인 콘텐츠는 광고를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다면 개인 콘텐츠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양질의 콘텐츠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런데 세상 천지 어느 누가 취미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진짜 먹고 사는데 문제없고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야 그러겠지. 안 그렇고는 개인 콘텐츠를 제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만 해도 먹고 잘 시간에 자료 찾고 정리해서 돌마케팅 준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광고 하나 넣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광고 넣었다고 욕먹고 신고당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힘든 게 내가 참 열심히 꾸려온 돌마케팅이 콘텐츠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그냥 다 부정당한 거예요. 저는 제가 콘텐츠를 만든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돌마케팅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의 유머에 소개글을 올렸는데 그거 조회수가 200회 남짓이 됐어요. 그런데 유튜브 조회수는 3번, 돌마케팅 블로그 방문 기록은 1번이 늘었습니다. 200명이 돌마케팅 소개글을 봤는데 영상 누른 거는 3번, 돌마케팅 와본 거는 1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마케팅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여도가 낮아도 너무 낮다는 거죠. 이게 제가 진짜 절망감을 느낀 부분이에요. 기업 활동 중에
우리에게 가장 밀접해 있는 게 마케팅인데 이거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들 마케팅이나 광고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거부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글을 쓸 때 돌 마케팅은 그런 게 아니고 마케팅에 대해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오늘의 유머에서 받은 댓글입니다. 내용 자체가 수익 목적의 광고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 이게 제가 정말 아팠어요. 이 부분을 읽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소개글에도 적었는데 돌 마케팅 영상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거 아니라는 걸 바로 알 텐데 저 사람은 저런 글을 쓰고 저를 신고했어요. 이런데 무슨 마케팅을 알려줍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멍청한 게 맞아요. 마케팅을 알려? 실내 마케팅? 다 개소리인 거예요. 사람들은 마케팅에 관심도 없고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욕하고 신고해버려요. 이런데 돌 마케팅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나쁜 마케팅은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죠. 사람들이 마케팅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잖아. 나쁜 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지. 심지어 나한테 눈 뜨고 코 베인 사람도 자기 코가 왜 없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쁜 놈한테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 마케팅을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잖아요. 콘텐츠로서 인정도 못 받고 영상 올려봐야 조회수는 10회 미만이고 공중의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했던 곳에서조차 이런 식이면 마케팅으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내가 이걸 해서 뭐 하나? 차라리 돌 마케팅 할 시간에 운동하고 체력 기르는 게 나을 거예요. 조만간 죽창 들고 다닐 날이 올 텐데 그때 싸워서 이기려면 힘을 길러야죠. 여러분, 헬조선에 죽창이 나오면 힘 있는 놈들, 나쁜 놈들만 죽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창이 나오면 제일 먼저 죽는 건 힘 없는 사람들이에요. 헬조선 죽창이라는 건 무슨 정의의 심판, 단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미친 세상에 미친 놈들이 활개치는 게 죽창입니다. 그게 정의로울 거라고, 그게 이성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쁜 놈들이 아니라 약한 놈들이 제일 먼저 죽는 겁니다.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돌 마케팅을 계속 할지 중단할지를 계속 고민 중이에요. 아니면 그냥 나쁜 마케팅을 할까도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나쁜 마케팅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이거는 진실 중에 진실입니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 시장 들어와서는 다들 나쁜 마케팅을 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제일 잘 먹힌다는 겁니다. 제가 소비자의 눈높이를 말씀드렸었는데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그겁니다. 사실상 나쁜 마케팅이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가장 잘 맞춘 거예요. 돌 마케팅을 보시는 학생분들, 제가 착한 마케팅을 해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라, 그러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케팅을 해서 돈을 벌려면 나쁜 마케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나쁜 짓 하기 싫다. 양심에 찔린다. 그런 분은 착한 마케팅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한국에서 제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 나쁜 마케팅입니다. 이걸 부정할 순 없어요. 정치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나쁜 쪽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마케팅을 혐오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최고 수준의 정치고 마케팅이죠. 사람들은 뭔가를 혐오하면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을 주지 않고 일부러 모른 척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편하거든. 사람들이 나쁜 놈들을 알려 하지 않고 일부러 피한다면 나쁜 놈들은 마음껏 나쁜 짓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헬조선이죠. 나쁜 놈들 전성시대.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은 곳. 제가 전에도 말했었죠. 한국은 나쁜 놈들한텐 천국 같은 곳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헬조선을 헤븐조선으로 만드는 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을 바꾸거나 아니면 나를 바꾸거나. 나쁜 놈이 되고 나쁜 마케팅을 하면 저는 헤븐조선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끝내겠습니다.